오늘은 그 세코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가가 뭐 단기 약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월차트로 보겠습니다. 세코닉스는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고,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에 저 기업 가치가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쪽이 이제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죠. 중국산 저가 렌즈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가격 경쟁에서 일단 실패를 좀 봤어요. 이길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 경쟁사 국내 이제 카메라 렌즈, 그냥 렌즈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렌즈가 있고 유리 광학 렌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플라스틱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소위 이제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국내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일단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전장 쪽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스마트폰에 진출했던 부품업들이 그쪽 시장이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그 전장 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코닉스의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이제 증가를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주목해 보자.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리포트를 이제 5월 16일 날 해서 지금 시작입니다. 5월 16일이면 이제 1차트로 보게 된다면 주가가 6,500원대? 이 정도 때 이제 리포트를 발행했고, 월 차트로 보게 되면은, 그쵸. 6,500원은 여기인데,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성장했을 때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젠 전장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루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기보다도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희 뭐 회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종목인데 한번 다시 이제 곱씹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함께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국내 유일하게 차량용,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 플라스틱 쪽 이쪽을 지금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쟁사들은 싹 다 전멸했고 결국은 이제 중국산 쪽이 들어왔는데, 모바일 쪽은 중국산 쪽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은 차량용 쪽은 이게 약간의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 관련된 그 완성차 업계 내지는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하고는 자동차 쪽은 스마트폰과 달리 좀 약간 협업 체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한 조건의 제품을 만들고 가격 입찰만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요소는 약간 좀 그것보다는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렌즈 쪽에서는 약간 세코닉스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세코닉스는 카메라 렌즈만 공급했다가 주목해 보세요. 카메라 모듈까지도 제조합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카메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능의 어떤 완성품이죠. 그래서 거기는 렌즈, 필터, 뭐 떨림 방지, 각종 자동 조리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또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단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이거를 제조한다는 얘기는 현대모비스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는 벤더, 첫 번째 벤더, 1차 벤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품 달랑 공급하고 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 쪽은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 쪽은 현대모비스에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데
세계 지금 5위, 6위 정도의 마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그룹이 지금 이제 전장 쪽으로 지금 아주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램프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램프 사업은 2016년도부터 SA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베트남의 이 공장 준공해서 차량용 카메라 생산을 좀 확대하고 있다. 자, 볼게요. 이 전체 이제 매출 비중이에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모바일 렌즈가 29%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다 차량용. 그래서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60%예요.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주목할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업들이 모두 전장 쪽으로 기술이 약간 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장 쪽 매출 비중이 1위 기업인 IT 기업이다. 이 부분에 일단 좀 보시면은 이게 왜 투자 포인트냐? 스마트폰 쪽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장 쪽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전장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 성장 여지가 높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재무 안정성은 그동안 장기간에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비중이 높았을 때. 그래서 이제 재무 안정성이 별로 좋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약간 개선되는 흐름이 약간은 돋보이고는 있어요. 일단 당좌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살짝 감소를 좀 하고 있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기업은 아마 부채를 좀 상환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재무 안정성이 이어질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볼 때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재무 안정성이 어떻다라고 가지고 살 거냐 말 거냐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재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스코닉스는 이제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넘어갈 수 있다. 자산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참 요건 참 좋아요. 자, 주목해 보세요. 세코니까 전장 사업을 진출하게 된다면 마치 이제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각종의 연구개발 비용, 설비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쏟아져서 매출액은 성장하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과거에 미리 투자를 다 해놨어요. 자동차 쪽에, 전장 쪽에. 그래서 지금 매를 먼저 맞았어요. 그래서 각종 비용이 출해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먼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어요. 그게 좀 재무적으로는 좀 만족스럽고,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재고 때문에 난리죠. 재고 쌓여 있는 거. 근데 보니까 요 재고 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표기를 안 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재고자산 회전율 좀 보게. 4.8이잖아요. 4.5 거의 5회 쪽 되죠. 5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쌓여 있는 재고는 물건이 안 팔려서 쌓여 있다라는 측면보다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 안전재고 보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5바퀴나 돌았으니까. 그래서 재고자산도 별 문제 없고, 유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 설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쪽에서의 리스크는 일단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자, 연간 실적 이슈를 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차트에서 보시면 이때 참 좋았죠. 주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올랐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랐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왜 떨어졌을까요? 실적이 나빠지니까 떨어졌죠. 이거 좀 볼게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때 좋았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모바일 매칭 비중이 높았고, 모바일 쪽은 뭐 교체 주기도 그때는 빨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 경쟁도 중국산 업체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산 저가 카메라 렌즈가 들어오고 이게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졌어요. 이쯤 되면은 사실상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사업은 접는 게 맞습니다. 얘는 가능성이 없어요. 중국이 한번 뭐 시작하면 이제 공급 과잉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철강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세코닉스는 스마트폰 쪽의 카메라 렌즈는 접는 게 맞습니다. 전혀 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성장 가치도 없고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직도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는 애들이 지금 뭐 거의 소위 치킨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급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뭔가 이제 반등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뭐 실적이 아직 영업이익이 반등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흐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V자 뭔가 사이클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차량용 렌즈 쪽에 한번 그러면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전에 스마트폰 시장을 좀 볼게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숫자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급률이 다 찼어요. 요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생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미 퍼질 때는 다 퍼졌어요. 뭐 우리나라,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기술의 혁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니까 그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빨랐어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요 4년입니다. 4년.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회전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상 이제 성숙 산업에 접어든 지 한참 됐어요. 스마트폰은. 반면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지금 성장 중이죠. 가장 먼저는 그 아다스라고 하는 소위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차량용 카메라 시장 쪽이 좀 성장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전방 주시 뭐 그런 것들 잘 못해서 딴 데 보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가 미리 자기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밟고, 심지어는 졸음운전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여기에 이제 운전자의 얼굴에다가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평소와 다른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된다면은 뭔가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되니까 이쪽이 점점 되고, 심지어는 이게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게 있어 좀 그건 좀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좀 불쾌하네요. 외국에는 이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카메라 쪽 시장의 이제 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9% 정도의 성장은 이게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갖고 있는 국가들 보면은 7%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거든요. 전 세계 뭐 거의 탑 클래스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앞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쪽에 주목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는 항목은 차량당 카메라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율주행 컨셉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레벨 2는 자율주행이 아니죠.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레벨 2인 상황에서도 차량당 카메라 수가 3.5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벨 3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진행형이죠. 9대가 들어가고요. 레벨 4가 되면은 차량당 20대. 나중에 레벨 5까지 있겠죠. 우리나라 EQ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탑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2026년 정도가 되면 한 24대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렌즈뿐만 아니라 모듈, 아무튼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차량용 쪽 시장으로 진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게 단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예, 이 세코닉스의 지금 사업이 아직 스마트폰 쪽 렌즈 사업과 차량용 렌즈 사업으로 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단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요도 떨어지고 있고 단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접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밑빠진 똥에 물 붓기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 정도가 되면은. 근데 차량용 쪽의 렌즈의 판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죠. 좀 더 고사양의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듈 이런 쪽의 가격 상승은 당연한 거죠. 계속적인 어떤 기술이 영국의 기술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렌즈 판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차량용 렌즈를 제조하는 기업이 세코닉스가 유일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우리가 볼 필요는 좀 있겠죠. 그리고 좀 업계 소식으로 일단 좀 가져볼게요. 가격을 좀 볼게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건지 판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단일 렌즈 카메라 쪽에 그러니까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렌즈의 가격 자체는 스마트폰보다는 한 5배 이상 비싸다. 당연히 뭐 사이즈가 좀 더 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뭐 단순 계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높으면은 그만큼 영업이익, 수익성도 높아지겠죠. 중요한 거는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듈입니다. 이 렌즈는 과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경험했듯이 중국산 렌즈하고 가격 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세코닉스가. 이건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렌즈는 그냥 입체에서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어떻게 기능적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기능은 수행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가격 입찰로 붙여가지고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분야일 수가 있는데 모듈은 그게 아니에요. 모듈은 완성차 업체 혹은 현대모비스 쪽하고 협업을 이루어야 돼요. 이 자동차는 앞으로 어떠한 자율주행 쪽으로 갈 것이고 전방은 어떻고 후방 측방은 어떻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한 대당 이러한 기능을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그 계획과 컨셉이 나와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그 해당 업체하고 이 협업 관계를 하면서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신차가 나올 때까지. 신차 나오기 전에 한 4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대 모비스하고 그런 협업 관계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진입장벽이 돼가지고 이쪽 사업을 키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 이제 이 모듈이기 때문에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필터, 심지어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세코넥스는 단순히 렌즈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모듈 쪽으로 좀 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모든 것들은 실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뭐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떠들어봤자 일단 그 기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있는 이는 내 성적표로 일단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매출액은 증가를 크게 못했었는데 영업이익이 49%가 증가하고 순이익은 109%가 증가했어요. 자, 여기서 매출액이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매출액이 성장을 안 했다면 이거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디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쪽 시장은 줄이고 있고요. 반면에 차량용 쪽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매출액이 서로 엇갈리면서 매출 성장은 못한 걸로 나오지만 지표상, 허나 수익성 높은 차량용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지금 높은 성장을 좀 보였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사업은 줄이는 게 맞죠. 반면 돈 되는 차량용은 키우는 게 맞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드러난다? 매출액은 변함이 없지만 수익성에 대한 변함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 저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매출액을 좀 볼게요. 1분기 때, 올해 1분기 발표 5월 달에 했죠. 그러면 그 지난해 1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렌즈 매출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에서 올해 1분기는 전년 동일 대비 37%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차량용 매출액이 60몇 %였는데 지금 86%를 껑충 올라갔고 스마트폰 매출은 14%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돈 안 되는 건 빨리 접어야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을 못한 거죠. 자, 반면에 차량용 쪽은 어떻게? 매출액이 24%가 증가했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에서 1분기 실적 매출마저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네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제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차량용 쪽의 매출 성장을 얼마나 이루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원재료 가격 보니까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수지류는 이제 석유화학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렌즈를 만드는 건데 얘들은 플라스틱 렌즈입니다. 그 석영으로 만든 유리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그 카메라용 있잖아요. 그 카메라 렌즈 그런 것들은 이제 광학 렌즈 같은 경우 그건 뭐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은 떨어지면 충격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는 게 맞죠. 아무튼 이게 이제 1.9%가 좀 빠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약간 좀 기여를 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보이는 게 이게 보면은 보통 요즘 기업들 우리나라 지금 상장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굉장히 실적이 큰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근데 보니까 이제 주요 원재료인데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 기업들, 그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영업이익 50%씩 빠지고 막 다 그래요, 지금. 이게 과거에 이제 높은 원가에 매입했던 그 재고들이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장부상에 있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올해 3분기까지 아마 실적 불가피가 일어날 거예요. 더구나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가지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그 재고 소진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을 계속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세코닉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뭐 크게 올랐다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근데 이때가 사실상 대격변기였거든요. 전 세계 공급망이 훼손되고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수익성이 좋아진 원인을 또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동안 이제 차량용 쪽에 이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연구 개발비,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나 이런 거래처 쪽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뭐냐면은 이게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용 비율입니다. 보니까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신제품이 어느 정도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연구 개발비가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지만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올해 1분기는 2.5%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추구했던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두 번째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나오고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판매가 잘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매출액은 또 증가하고.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죠. 수익성 개선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투자 확대를 좀 했어요. 감가상각비가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약간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구조적으로 일단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만 지금 한 영업이익이 50%가량 올랐는데 이게 1분기에만 그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운반비는 좀 부담이 좀 가중되고 좀 있네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운반비가 한 1% 정도였는데 한 80%가 더 증가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년 11월 달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어떤 비용 증가 부분을 이런 화물 트럭 운전사분들이 다 떠안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결국은 이제 어차피 뭐 나갔어야 될 비용인데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 이게 단번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다 인건비나 유가, 뭐 여러 가지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판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비용 상승이 되면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세이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뭐 오늘 주가 좀 올랐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오른 종목 지금 뭐 사란 얘기냐 말냐. 사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 오르긴 뭘 올랐어요. 길게 봐야죠. 자, 2023년도 올해 연간 실적은 그런 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죠. 일단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2분기 실적 우리가 막 기다려보죠. 2분기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것은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재고 자산 중에 하나인 제공품의 분기 추이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공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건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얘들은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이제 자동차 모델이 정해져 있을 거고, 모델의 연간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정보를 현대모비스나 현대차가 이제 이쪽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제공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만들고 있는 제품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매출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지난 1분기 1월부터 3월 달까지 제공품의 증가가 전년 동일 대비 18%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건 제가 1분기 때 이 제공품 증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분기 때 매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왜냐하면 얘들은 고객의 필요 수량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3개월 정도 미만 단기 발주 형식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의 재고가 한 18%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2분기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은 이제 2분기 때 매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일단 실적 좋아졌고 2분기도 매출액은 증가할 것 같다. 그럼 이제 3분기 한번 뜯어볼까요?
3분기는 기저효과가 예상이 돼요. 기저효과라는 것은 지난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 작년 3분기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근데 이런 흐름상 올해는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3분기 때.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컨센서스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증권사 쪽에 여러 증권사들의 추정 실적의 어떤 평균치인데, 3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을 5%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최소 뭐 5배 이상이네요, 영업이익 성장이. 그래서 이때는 적자였으니까. 지금 5%고. 2분기 때도 성장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수익성 좋아지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이거는 그래요. 세코닉스의 전략은 스마트폰 비중을 좀, 판매 비중을 줄이고 돈 되는 이제 전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걸 갖고 갈게요. 세코닉스의 이제 생산 능력을 제가 2013년도부터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차량용은 생산 능력 비중이 낮았고, 과거에 스마트폰 높았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세코닉스의 그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흐름이 안 된다. 그 전부터 약간 좀 생산 능력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경영 전략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 생산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용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완전히 역전이 됐고, 올해 1분기 때 생산 능력 비중이 65%가 차량용 쪽이에요. 나머지 35%입니다. 스마트폰 렌즈 쪽이고. 그쵸. 그래서 이미 이건 체질 개선이라고 봐요, 보통 돈 되는 사업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인적 차원이 됐던, 이게 생산 능력이 됐던, 이런 쪽으로 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실적이 증가했던 것은 단기적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구조적 이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세코닉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앞에 전방 주시 카메라가 있고, 뭐 이런 쪽에 카메라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램프가 좀 들어가 있고, 램프도 용도가 그냥 깜빡이는 용도를 넘어서 또 좀 더 진화하는 모델로 좀 간다는 얘기를 하네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모듈 사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의 차량용 카메라 렌즈 모듈의 매출 90%가 지금 현재 현대 모비스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 모비스는요, 얘들이 지금 현재 신규 수주가 발생한 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차나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현대하고 기아차에 공급되는 부품 비중은요,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요, 글로벌 완성차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현대모비스가. 근데 몇 년 전까지만 안 그랬거든요. 전체 매출비 중에 70%가 현대 기아차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70%가 해외, 뭐 미국에 있는 뭐 GM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에요, 다. 뭐 올해 연말에는 BMW하고도 벤츠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 이런 좀, 저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좀 도장은 아직 안 찍었지만은 뭔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이제 공급 단가하고 뭐 수량 이런 것들을 정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에 도장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방 고객사가 지금 현대모비스이고,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를 넘어선 전 글로벌 시장에다가 일단 공급하는 걸 봤을 때, 세코닉스의 앞으로의 그 비전이 단순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어떤 사업 영역이 그렇게 전방 산업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기업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쪽 방향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국내용으로,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자율주행과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시장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떡이 좀 작잖아요. 저는 무조건 큰 걸 좋아합니다. 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얘들이 좀 넓은 큰 떡을 향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세코닉스가 현대 모비스 내에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마도 MC넥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들어온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특정 기업하고 독점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점유율 50% 내외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시장 지위예요. 보통 두 개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관련된 기업을 세 개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이잖아요. 아무튼 좋네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저는 얘네들의 지금 현대 세코닉스의 카메라 모듈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지금 현재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하고 유럽 차량 부품 업체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지금 들어갔냐면 부가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가티는 지금 차량 가격이 한 70억, 60억 정도 되죠. 얘들은 슈퍼카가 아니고 하이퍼카거든요. 450km 달리고 막 이런 자동차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매출에 영향 거의 없어요. 부가티가 뭐 1년에 생산한 양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몇십 대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상징적인 것은 대당 수십억 하는 자동차가 카메라 모듈을 선택을 할 때 뭐 싸구려를 달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은 세코닉스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뭐 품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좀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걸 비춰봤을 때, 기술력과 품질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방 업체들이 요구하는 카메라 모듈을 애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는 정도, 그런 어떤 아마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만들었던 얘들 업력이, 카메라 쪽에 업력이 엄청나게 높은데 잘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국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보지 말고 제가 이제 실적을 보라고 하는 게, 차트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지금 글로벌 차량 부품사 뭐 컨티넨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일 업체인가 봅니다. 이게 졸음 운전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건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뭐 DSW, 그래서 운전자 상태 인식, 그러니까 차량 내부에다가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얼굴 근육이라든지 뭐 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뒤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알림을 주는 거. 그래서 운전자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이게 지금 의무화가 좀 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냥 밤새도록 운전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사고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이게 부착이 좀 의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도입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세코닉스가. 최근에 연구개발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지금 DNA가 바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렌즈를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건 개발 회사가 됐습니다. 연구 개발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기술 집약적 기업이 됐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그냥 단순 제조업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술을 파는 기업이 됐어요. 보니까 주차 차선 변경, 운전자 지원을 위한 고화질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주간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대모비스가 같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 이제 기관이죠. 이쪽에서도 이제 기술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국내외 고급 차종에 적용 중이고 아무튼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방향성이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뭐 좀 더 뭐 품질이고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무슨 렌즈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술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또 운전자 전방 주시 향상을 위해서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잖아요. 이걸 넘어서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뭔가가 또 다시 접목이 되겠죠. 이것도 주관 기업으로 되어 있고 참여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코닉스는 과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심 종목에서 잊혀졌던 종목이에요. 왜냐?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국산 저가 부품과 싸워서 결국 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져서 투자 가치가 없다. 주가는 엄청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숟가락을 얹은 그 밥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건 첨단 산업이고 지금 시작되는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동차들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들 보면은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아직까지는 1차원적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더 고도화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과거에 기준이 뭐였습니까? 엔진. 얘들은 뭐 정숙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연기관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판단을 했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제는 엔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차 왜 샀어? 저 차는 엔진이 좋아. 요즘 누가 그래요? 디자인과 어떤 감성, 그리고 그 편의성이죠, 편의성. 첨단 운전자 보조, 이런 것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세코닉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연간 실적도 업계에서는 지금 매출 성장도 일어나지만은 수익성 개선이 큰 폭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2024년도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7% 올라가지만은 7%밖에 안 올라간 이유는 스마트폰 매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업이익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연평균 100%씩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을 해야 되겠죠. EPS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얘네가 엄청난 극도의 저평가예요. 이게 PSR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의 이제 관계성을 보는 건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7%밖에 안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1이 된다. 1이 된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5천억이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게 통상적인데 얘들은 매출 대비 지금 작년 볼게요. 작년에 지금 매출액이 4,80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4,8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PSR이 지금 0.17인데 이거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이유도 있어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뭐 적자냐 아니냐 수익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는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평가 가치도 달라지겠죠. 제가 전망할 때 올해는 10,000원은 넘길 것 같아요. 10,000원은. 그럼 지금 주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한 요 정도 되나요?
8,000원? 올해 10,000원 넘기고요. 내년도가 더 커요. 내년도 17,000원. 17,400원. 뭐 이 정도?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그 근거는 이 기업이 지금 PR이 올해 추정되는 게 7, 8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약간 상승했으니까 8 정도 될 것 같고, 내년 되면 너무 낮아요. 근데 제가 목표 PR 높게 잡은 게 아니고 12 정도 되면은 고성장 산업에 진입한 기업을 PR을 11로 줬다는 것은 지나치게 제가 소극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요. 지금 서도 한 140%에서 150%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아직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오고 또 3분기 실적까지 나와서 현재 영업이익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업계에서는 목표가를 확 상향시킬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시나리오상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기침이 갑자기 기침을 하게 되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4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